자, 바로 연결해서 선생님이 원순열 심화 정리 보여줄 텐데,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쓰는 공식은 사람 수하고 의제수가 똑같아야 한다는 룰에서만 쓸 수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한 상황을 몇 가지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만약 제한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제한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4명이 있는 거야. 아이들 4명. 자, 아무리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요, 이렇게 6명이 와서 외식을 하라고 온 거야. 이렇게. 총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외식할 거야. 이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웃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 이게 되는 거야. 이웃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봤던 1강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하여 앉기 기억하시죠? 그때는 기본이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할아버지 앉으세요 할 수 있는 게 6가지지만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면 할머니 몇 가지? 1가지.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면 할머니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할머니가 일수가 그때그때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식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묶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엄마 아빠 상관없죠? 먼저 가세요. 엄마 아빠 가세요. 그럴까? 그럼 엄마가 먼저 앉을게 라고 하는데 엄마가 어디 앉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다 서로 다른 관점이 서로 다른 관점이 없네? 다 똑같네? 1차니까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앉으세요. 이렇게 엄마. 예스. 그러면 다음에 누가 앉아야 돼? 그럼 아빠 오겠다 이거야. 이웃한다면서. 자, 그러면 엄마가 여기 앉으면 아빠가 이웃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야? 오른쪽, 왼쪽. 2가지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해도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앉아있든 간에 그 사람의 이웃하는 자리는 2자리로서 다 일정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아빠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애들아 와라 하면 애기들이 앉는 방법의 수는 나머지 4개 자리 중에서 앉으면 되니까 4, 3, 2, 1이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 3, 12 곱하기 2는 24 해주면 48가지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원리 갖고 푸는 거죠. 대다수 애들이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묶어서 풀어요. 이렇게 뭐 엄마 아빠를 묶어서 풀겠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가 그러면 좀 어렵게 해볼까 하는 게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마주보며 앉기. 마주보고 앉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주보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엄마 먼저 앉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그러면 1가지. 엄마가 앉을게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는 어디 앉으면 돼? 마주보면 앉으니까. 이 자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아빠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그러면 1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애기들아 앉아라. 그러면 A, B, C, D가 우와 하고 앉겠죠?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가지야? 그러면 24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을 안 쓰고요. 원리를 갖고 풀라는 거죠. 원순열의 키워드는 공식이다가 아니고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 있어도요. 원리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죠. 또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아마 이것은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 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여주는데 만약 이렇게 좌석을 앉았어요. 현재 여기가 3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좌석인 거예요. 알겠죠? 현재 여기에 8명의 사람이 온 거예요. 8명. A, B, C, D, E, F, G. A, B, C, D, E, F, G, E.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명인데요. 8인석에 앉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원형이다가 아니고요.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3명, 왼쪽에 3명, 맞은편에 1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3명, 왼쪽에 3명, 맞은편에 1명. 즉
나하고 얘랑은 관점이 같네 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는 어때? 라고 하면요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2명, 앞쪽에 3명, 양쪽에 하나. 그쵸? 오른쪽 둘, 앞에 셋, 양쪽에 하나. 근데 여기 앉으면 어떻죠? 오른쪽에 둘, 앞쪽에 셋, 양쪽에 하나. 그러니까 얘랑은 관점이 같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랑은 관점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 있어 라고 할 때 여기와 여기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 라고 설명해 주면 여기하고 여기도 같은 관점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서로 다른 관점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라고 하면 바로 4가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야 가라 하면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4가지.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신에 얘가 앉아버리면 얘가 만약에 A가 딱 여기서 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자리는 어떻다? 서로 다른 가지수네 정답.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로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순열의 키워드는요. 원이다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같은 관점을 갖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레벨 하나 더 올려볼게요. 말뜻 이해했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몇 명이냐면 이번에 7명이 왔어. 7명이 어떻게 된다고? A, B, C, D, E, F, G라고 했어요. 이 7명을 앉혀주세요 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면요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셋, 왼쪽에 둘이야. 오른쪽 셋, 왼쪽 둘. 오른쪽 셋. 여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둘, 왼쪽 셋인 거야. 아까는 오른쪽 셋인데 여기는 오른쪽 둘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관점이야? 아니요, 다른 관점인 거야. 여기 몇 명? 3명. 여기 몇 명? 2명. 같은 관점 없잖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치 모양은 뭐처럼 보여? 원 모양이긴 하지만 이거 원순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순열 아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 몇 가지야 하면은 그냥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원이다가 아니고요. 원순열의 포인트는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 있는가 확인해 주는 것. 그 서로 다른 관점인가 아니면 동일한 관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정말 끝판왕급 보여주면 이 예전 기출문제인데 하나 보여주면 워크북에도 있지만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학생들은 원순열 그러면 무조건 원 나올 거 생각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그랬죠. 기준이 없다.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설명해 준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대표로 3명이 왔어요. 서울 대표 3명, 그 다음에 부산 대표 3명, 그 다음에 대구 대표 3명, 간단하게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대표로 3명. 여기는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선생님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역을 한 거지 뭐 어떤 지역을 특별히 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야구를 떠올렸어요. 서울팀, 그 다음에 부산팀, 대구팀, 그 다음에 인천팀. 물론 광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렇게 했는데 룰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한 명씩 발췌. 각 지역마다 한 명씩 발췌. 자, 한 명씩 뽑아주세요. 두 번째, 4인 1조를 만들어서 4인 1조로 해서 3조를 만들어서 3개의 조를 형성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 지역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여기 한 명씩 뽑히면은 걔네들 묶어서 한 조씩 묶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총 몇 조 만들어져? 3조 만들어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조를 만들어주자. 이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집중하셔야 돼요. A야, 가라. 그랬어요. 자, A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죠? 야, 저 아무나 좀 거기 가서 좀 써봐요. 누가 좀 줄 쓰면 우리도 따라가겠네 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서울팀 애들이 먼저 가겠지. 그러면 제가 먼저 쓸게요 하면서 얘네들이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할 때 A는 몇 가지? 3가지. B는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C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왜? 아니, 세 개잖아 라고 하는데, 질문. 조의 명칭이 있나요? 조의 명칭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1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팀, 백팀, 청팀 이런 것처럼 조의 명칭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별하게 어느 팀이라는 명칭이 없는 거잖아요. 호랑이팀, 독수리팀, 뭐 상어팀 이런 조의 명칭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재 조의 명칭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조의 명칭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나 기준 없잖아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애들이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아무 데나 가자고 그러면 가게 되면 이제 배열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는 서울이 가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111이 되는 거야. 현재 A, B, C가 각각 한 영역씩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먼저 갈게 이렇게. 자, 들어와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애들이 3명이 찢어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얘네들이 뭘 만든다? 기준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산 애들 왔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까요? 하면서 가겠죠. 그럼 A가 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3가지요. 스몰 A 가라. 그러면 너는 이쪽 가야겠다. 그러면 스몰 B는 어디로 가? 둘 중에 하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러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대구 애들 오십시오 하면 대구 애들도 가가지고 앉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부산. 자, 그러면 대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볼까? 그럼 알파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베타 둘, 그 다음에 감마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대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천 애들 가는 방법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정답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얼마? 21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얘가 바로 원순열 푸는 거예요. 원순열의 키워드는 뭐다? 원형 탁자에 앉는다고 원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원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동일한 관점이 존재한다. 동일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만 나머지 배열할 때 중복하지 않는 순열을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원순열부터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이 당황하고요. 원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잘 풀다가도 원이 안 나오는 경우에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을 꼭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니고 공식을 갖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막 떡 보면 말랑말랑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그냥 막 자기가 막 휘어잡고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완벽하게 지배해라. 공식은 아니다.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니고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유로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바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푸는 과정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일단 살짝 불을 좀 껐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죠? 라고 물어봤어요. 두 자리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 0, 1, 2, 3, 4, 5, 6, 7, 8, 9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중에서 두 자리 개수인데 제한 상황 들어가면 따라가라 했죠? 나 2의 배수야. 2의 배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 2, 4, 6, 8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쵸? 몇 가지 하면 5가지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썼던 거 또 쓰면 돼, 안 돼? 라는 말 없잖아요. 자연수니까 보통 11, 12, 13, 21, 22. 그쵸? 같은 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10의 자리는 나 6의 약수야. 되는 거예요. 6의 약수. 그러면 여기는 1, 2, 3, 6이겠네. 이 되겠죠. 근데 1, 2, 3, 6 다 있네요. 예스.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 곱하기 5니까 정답 20이야 라고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말의 뜻이 뭐지? 라는 것을, 말의 뜻이 뭐지? 라는 걸 갖고 푸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알기만 하면 공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고 말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사실은 다 풀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사건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도 보세요. 왜 이런 말 줬죠? 서로 다른 과일 5개, 3개의 그릇 A, B, C. 봐요,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담으려고 할 때예요. 잘 보세요. 담으려고 한대요. 그런 것은 내가 과일을 들어서 상자에 넣는 거잖아. 자, 요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선택당하는 것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말로 해도 되겠다. 선택당하는 거하고 선택하는 걸 보는데 항상 무조건 사람은 선택을 할 거고 물건은 선택을 당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가 실제로 저 상황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연기하듯이. 그러면요. 선생님 저 여기 앞에 과일이 있거든요. 5개. 상자 3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일도 고르고요. 상자도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과일도 선택을 당하고 상자도 선택당하는 거네? 그럼 둘 다 선택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 풀어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의 기준은요, 마지막 상황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마지막 상황. 그러니까 나는 과일을 골랐고 그 다음에 바구니 선택한다죠. 그럼 마지막에 설정은 뭐냐면 바구니를 고른다죠. 바구니를 고른다. 뭐 한다? 바구니를 고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 보면 바구니를 고른다 하면 바구니는 선택을 당하는 거고요. 그 바구니에 과일을 넣기 때문에 과일은 내가 어느 상자로 들어가지? 라고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선택을 당했던 과일은 선택을 한다. 마지막에 선택을 당하는 상자는 선택을 당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선택할 때는 마지막을 경우로 가지고서 선택하는 것과 당하는 걸 구분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 보면 과일이 몇 가지야 하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3상자에 넣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정의 내용을 표현해 보니 이것은 바로 선택을 당하는 게 A, B, C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몇 가지야? 5개? B도, A가 넣을 수 있는 건 3가지, B도 몇 가지?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 쉽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한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A 그릇에는요, 과일 2개만 담는다 라고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설명해 줄 텐데 그 전에 먼저 그릇 A에는 뭐 한다? 과일 2개만 담는다. 여러분들 보통 수학 하에서 배웠던 조합의 과정이에요. 먼저 문제 풀 때 그거 써볼게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A의 지번을 과일 2개부터 골라라. 그 정답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럼 5 컨비네이션 2다 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 중에서 나 A, B 썼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애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뭘 했어요? 제한사항 먼저 정리해 주고요. 한 개의식을 표현할 때마다가 이렇게 예심을 꼭 만들어서 표시해 달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C부터 들어가자 할 때 C는 몇 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들어갔잖아요. 2개가. 2개만 들어가니까 C부터는 여기 말고 이 중에서 골라라가 되겠죠. 그러면 C는 몇 가지? 2가지. D는 몇 가지? 2가지. E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정리해주면 5, 4, 2, 1 곱하기 8 정리하시면 정답은 80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근데 왜 내가 혼자 풀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문장을요 반드시 그림으로 표시하세요. 문장의 내용을 반드시 그림으로 표시해 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저 앞에 있는 글씨를요 이렇게 그림을 표기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요걸 꼭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꿀팁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건 저 문장을 글씨로 바꾸셨구나. 문장을 글씨로 바꾸셨구나. 그랬더니 그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한 가지 상황이 끝날 때마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림 자체가 없다. 이건 저번 1강 때도 했던 거잖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학생들은 그냥 글씨만 갖고 풀려고 하니까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뭘 했고 뭐가 남아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보자. 자, 세 번째 문제도 보는데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둘, 넷, 6개가 있네요.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A, B, C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냐면 6명이 있대요. 그럼 여기다 써주죠. 뭐 이렇게 D, F라고. 근데 A, B, C 특별하게 이름표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형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앉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A와 B는 이웃하세요. B와 C는 이웃하지 마세요. 설명돼 있죠? 뭐라고요? 한 가지 상황 정리할 때마다 하나씩 표기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럼 6명 다 앉겠구나. 자, 먼저 여기서 누구부터 앉히면 돼요? A와 B는 이웃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때 A를 먼저 앉히든 B를 먼저 앉히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A와 B는 이웃해라, B와 C는 이웃하지 마라. 누가 겹쳐요?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해주면 어떨까요? 그쵸? 그러면 B가 먼저 가라. 그러면 B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앉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야 앉아라. 라는 거예요. A야 앉아라.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오케이. 여기 2가지. 그럼 나 여기 앉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래요? C야 와라. 이게 된 거죠. 근데 C는 B 옆에 앉지 말래요. 근데 B 옆에는 이미 A가 하나 앉았고 B 옆에 빈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바로 3가지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C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D, F는 남은 자릿수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순차적으로 앉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6이니까 정답 몇 가지야? 그러면은 36가지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1 수능 문제였고요. 점수는 4점짜리예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준 세울 때 A와 B 중에 먼저 뭘부터 해야 돼? 하는데 보통 쉬울 때는 뭐 A를 하고 B를 하든 B하고 A든 상관없지만 이왕이면은 겹치는 글자를 한번 끝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겹치는 애를 먼저 기준 세워주고 상대 평가를 때려주면은 사실은 문제를 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째 것도 한번 살짝 볼게요. 5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가 있대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런데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C, D, E, F, G, E라고 잡아주죠. 이렇게. A, B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있어. 근데 보나 딱 보니까 의자 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는 못 앉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뭐 한다? 5명을 선택하고가 되는 거예요. 자, 뭐부터 하자고요? 5명 뽑아줘. 그런데 A, B를 포함해서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수시로에서 먼저 뽑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먼저 뽑자 이게 되는 거죠. 6 컨비네이션상. 요 중에서 3명 뽑아줘.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예시문으로 표기해봤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6, 3 됐고요. 이 5명의 학생을 모두 일정 간격으로 앉힐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예요. 자, A와 B랑 앉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우리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1가지. B야 앉아라. 그럼 B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니까 2가지. 정답. 나머지 이제 CD를 앉히세요 하면은 이제 CD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되는 값은
654, 321 곱하기 6이 10이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54, 20 곱하기 6이면 120 곱하기 2니까 240이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 4번 푸는 방법 다 똑같이 푸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 쓴다가 아니고요. 공식의 뜻을 이해하고 써줄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도 또 6월 달 거예요. 지금 6월, 9월 수능 계속 원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애들, 현재 보면 둘, 넷,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7 잡았어요.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이 현재 이렇게 2명이 있어요. 1학년. 자, 이렇게 그림을 표기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도 2명이 있어. 오케이. 2학년. 3학년 3명이 있어. EFG.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예, 3명. A, B, C, D, E, F, G. 맞죠? 예. 자, 근데 이 17명의 학생을 일정 간격으로도 원모형에 탁지 않는데 1학년끼리는 이웃해줘. 이웃해줘. 2학년끼리도 이웃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1학년끼리 이웃하게 해주시고요. 2학년끼리도 이웃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말이다.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A가 먼저 한번 앉을까요?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이 몇 가지죠? 한 가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앉았어. 이렇게. B야 앉아라. 그럼 B가 몇 가지예요? 2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좋아.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CD를 앉혀야 되는데 C야 먼저 가라 했어요. 근데 C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냐면 5가지지만 C가 여기 앉으면 어떻죠? 그때는 D가 앉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예요. 근데 C가 여기 앉아버리면 D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1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C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미가. D가 그때그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그래서 1강 때 얘기했던 거지만 이웃하여 앉는데 이 상황이 결국 앞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뒷사람의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이웃하여 앉기가. 이럴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는 거죠.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심화가 바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쵸? 지금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이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풀이법은 바로 묶는 거라고 했습니다. 풀이법은 바로 반드시 묶어라. 저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묶어주고 엄마 아빠 묶었던 것처럼 묶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자석도 2개씩 묶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것과 같아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5명을 A, B야 앉아라. 그러면은 A, B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1가지. CD가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1가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앉는 방법의 수 1가지. 그러면 CD는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가지란 말이야. 얘가 기준을 세워주면 결국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5개의 자리에 앉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자리 확보하면 거기는 2인석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1가지, 얘는 4가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선택하는 자리는 2개고 CD가 선택하면 무조건 그 자리는 2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A, B야 앉아라 할 텐데 A, B가 앉는 방법의 수는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정답. 그럼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2가지, 그럼 B는 1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C야 가라 하면 얘가 갖는 방법이죠. 몇 가지야? 하면은 2가지. D는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4, 3,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4. 정답은 9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들에 비해서 최근 나오는 문제는 6월, 9월 수능 문제 보다시피 레벨이 업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원순열의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작년 기준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4번, 5번이 전부 원순열인데 6월, 9월 수능에 골고루 나왔고요. 레벨도 점점 높아지는구나. 즉 공식 써서 문제를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이웃하는 문제도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앞사람의 설정에 따라서 뒷사람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쉽게 풀리면 3점 주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순열과 문제풀이 끝냈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뭐 하죠?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배워야 되는데, 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하기 전에 뭐부터 배울 거냐면 중복하지 않는 순열에 대한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은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조금 옮겨서 바로 연결해서 뭐 하자? 중복하지 않는 순열을, 중복하지 않는 조합을 먼저 배워봅시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순열 세 종류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도 풀어봤어요. 워크북에 좀 더 많은 문제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우리 진도 내려가서 어디 가냐면 7페이지 보세요. 지금부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서부터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내용 뭐야 하면은 바로 이 내용.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이제 조합을 좀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강의는 앞에 강의가 좀 길어서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요번 강의도 원래 이제 20분씩 3개를 찍어야 되는데 아마 요번엔 30분짜리 딱 2개 아니면 30분, 20분 정도 해서 강의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전체 러닝타임은 똑같을 텐데 아마 강좌의 흐름상 조금 더 시간이 오버됐음을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갈 텐데 중복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서 이걸 공부하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같은 문자 나열 순열도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기능 때문이냐면 첫 번째, 정의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N permutation R,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순열은 N개 중, 즉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인 거야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N개도요, 서로 다른 배경이죠. 서로 다른 배경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병목을 끌 거야. 우리 환하게 공부해 봅시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이 N개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N개가 있는데 그것도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전체 1부터 N까지 적혀져 있는 서로 다른 공 N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R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공을 잘 봐. 선생님 품 안에는 1번부터 R까지 공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왜 R개를 뽑았니? 라고 했더니만 내가 지금 집어넣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앞에 상자에 빈 상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 R개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내 품 안에 공은 R개, 여기 상자에 있는 공의 개수도 R개. 그래서 첫 번째 공 집어넣어야겠죠? 첫 번째 공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R가지. 두 번째 공 잡았어. 넣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R-1개. 그 다음 R-2개.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갈 거라는 얘기야. 그럼 R개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R개 공간에 나열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은 뭔데?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은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내용 중 바로 이 부분만 발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개 중 R개 뽑기라는 과정까지만 내가 하겠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N개 중 R개를 뽑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야, N permutation R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행동이 두 가지로 나뉜다. 뽑는다, 나열한다. 뽑는다, 나열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N permutation R이 뭔데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름표를 만들어 주세요.
이걸 갖고 이름표만 만들어줘. 이것을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 R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뽑았니? 네. 내 품 안에 공 R개 있어요. 공간 몇 개야? R개요. 배열해 줘. 처음 R까지 R-1, R-2, R-3, 점점점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나는 뭐다? R 팩토리얼이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에요. 여기는 뽑는다. 뽑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열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나열하기, 이게 되는 거죠. 나열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의 해석이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수녀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름표를 정해준 이 N 컨비네이션 R을 정리해봐 라고 하면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란 건 뭐냐면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나는 N 퍼미테이션 R이 있는데 그게 뭔데? N개 중에 R개 뽑고 거기까지 R개 나열하기 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 중에서 이어지가 곱사건이잖아? 이걸 나열하기라는 과정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기능 중 이 뒷부분을 나는 삭제시켜주세요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의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글자로 보기보다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N개 중에 R개 뽑기란 중복 허락하지 않는 순열, 즉 N개 중에 R개를 뽑고 R개를 나열한다. 그 과정 중 R개 나열하기를 삭제시켜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1 때 공부해봤지만 실제로 연산을 하게 되면 선생님 7 컨비네이션 3이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7 컨비네이션 3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거죠. 7, 6, 5, 3, 2, 1 이거 왜 쓰냐 묻는 거예요. 7부터 3개씩 쓰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중복하지 않는 순열인 거죠. 7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기. 다시 말하면 7, 6, 5라는 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 퍼미테이션 3. 7개 중에 3개를 뽑아 3개 나열하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잠깐만. 3개 나열하기는 삭제시켜 주세요. 정답.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마 이 과정의 연산은 아마 실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가볍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심화 정리를 하면, 심화 연산을 해주면 뭘 쓸 수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7 컨비네이션, 기본적인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이 설명에서는 결국 기준이 뭐냐면 R이 N보다, 다시 말하면 N의 절반보다 많아 적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현재 R이 2분의 N보다, 이게 절반이라는 뜻이야. 전체 값의 절반 보다 만약 값이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그냥 N 컨비네이션 R로 푸는 거고요. 만약에 개수가 2분의 N, 절반보다 많다면 이 글씨를 외기보다는 뜻을 생각하세요. 절반보다 많으면 그때는 뒤집어 까서 N 컨비네이션 N-R로 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설명했듯이 7 컨비네이션 3은 어때요? 뭐 7개인데 3개 정도면 절반이 3.5니까 작네. 그럼 쓰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맞아요. 765, 321을 써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설명해주면 7 컨비네이션 5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7, 6, 5, 4, 3 5, 4, 3, 2, 1 좀 많지 않아?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집어 까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7 컨비네이션 2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 연산하는 양이 줄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언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연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 하면 고1 과정에서 쉽게 배웠던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을 한번 배워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N개 중에 알개 뽑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해줄 텐데, 첫 번째입니다. N개 중 알개 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N개 중에 알개 뽑기. 단, 현재 여기서는 배열 자체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자. 근데 나는 배열 안 해.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편하게 그냥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선생님, N개 중에서요, 알개를 뽑으세요. 뽑고 동시에 그 알개를 나열해 주세요. 알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단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단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죠?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앞에 가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내 품 안에 있는 공이 몇 개냐면 1부터 R까지 많은데 R개의 공간에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1번 공을 잡았어. 어디다 넣지? 이게 R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R-1. 그러면 배열가지가 후리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R 팩토리얼의 의미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R개의 공을 R개의 공간에다가 자유롭게 나눠주겠다. R개의 공을 R개의 자리에다가 자유롭게 나눠주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R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만약 내 품 안에 있는 공이 R개가 있는데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라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면 일단은 뽑기는 N 컨비네이션 R로 설명할 수 있지만 뽑는 건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하면은 그것이 한 가지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배열 가지수가 바로 한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죠. 함수가 있는데 x가 이렇게 1, 2, 3이 있고요. y가 현재 1, 2, 3, 4, 5가 있어요. x에서 y로 갑시다. 그런데 질문은 x 값이 커감에 따라서 함수 값도 커집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방법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건 함수 값이 있는데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없다는 건 중복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데 잘 봐요. 정의역이 몇 개죠? 3개예요. 정의역이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면 치역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할 거야? 하면 5 컨비네이션 3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뽑아주세요. 누구? 1과 3과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증가함수라고요. 정의역이 제일 작으면 치역도 제일 작은 놈으로 가면 되죠. 정의역 중에 제일 크면 치역도 가장 큰 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하면 한 가지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답은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즉, 5 컨비네이션 2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셨죠?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이 해석 부분을 반드시 책에다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순열조합 2강 처음 설명했다시피 조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살짝 분필 좀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조합의 곱하고 분할을 설명해 줄 거야. 자, 심화 정리를 해주는데 조합의 곱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합의 곱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했죠. 그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몇 번 뽑는 거야? 그러면 시행 횟수가 한 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N 컨비네이션 R 뽑는 횟수가 몇 번? 그러면
1회 이게 되는 거죠. 자, 뽑는 횟수가 1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중복하지 않는 조합이구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이지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직은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꼭 비교할 것은 선생님, 그러면 뽑는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어떡하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뽑는 걸 2번 이상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뭔데?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해줘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한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곱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합의 곱. 다시 말하면 나는 뭐 한다? 순서가 중요하잖아. A에서 몇 개 꺼냈어? B에서 몇 개 꺼냈어? 그러니까 출처가 A와 B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곱사건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조합의 곱과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이제 분할을 할 거예요. 과 분할을 들어갈 텐데 이 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A 곱하기 B라는 사건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거는 바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뭘 먼저 했고 뭘 나중에 했지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해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2회가 되겠죠. 알았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또는 구분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 우리 학생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겠다 혹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아,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그냥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M 컨비네이션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있는 것 자체는 A라는 주머니고 이거 B라는 주머니구나 라고 해서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각각 발취를 한다면 현재 설명해주면 이제 A라는 주머니하고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N개가 있고 여기에 M개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각각 발취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래 버리면 어떻죠? 이것은 그냥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의 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살짝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럴 때는 단순하게 편하게 문제 풀어줘. 언제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확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정리입니다. 확률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의 정리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하니까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으니까 뽑는 시행 횟수는 2회가 맞아. 그러면 한 가지 같은 공간에서 반복해서 뽑는다면 이게 되겠죠. 같은 공간에서 반복 뽑기를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분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는 네가 그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 중 이게 뭐야? 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다.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여기는 N-R N개 중에 알게 뽑았지? 한 가지 공간에서 뽑는 거야. 그럼 N개 중에서 알게 뽑았어. 남은 개 수몇 개 남았어? N-R개. 그럼 거기서 또 뽑아봐. 이 뜻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반복해서 뽑아봐.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뭐 한다? R. 그쵸?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붙냐면 이게 바로 2팩분의 1이 붙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오늘 수업을 담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위아래 칠판을 나누어서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의 페이지를 이쁘게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분할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권의 책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A, 편하게 여기다가 A, B, C, D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조교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조교 일로 와봐. 네, 선생님. 여기 똑같은 상자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요거 책을 한 권하고 그 다음에 3권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 좀 해봐. 똑같은 상자야?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저 한 권 먼저 할까요? 3권 먼저 할까요? 그건 뭐 상관없다. 야, 네 알아서 해라. 한 권을 먼저 하든 3권 먼저 하든 중요한 건 한 권, 3권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만약 내가 한 권을 먼저 하고 나중에 3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는 얘가 바로 4 컨비네이션 1. 이 4권 중 하나 잡아서 포장을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남은 3권이 남잖아. 그러면 3권 중에서 3권을 뽑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가지예요? 하면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곱을 썼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는 우리 과정은 야, 한 권하고 3권으로 나눠 놓기만 하면 돼 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했지만 네가 쓰는 식은 이미 곱을 쓰는 순간 순서를 중요시 여긴다는 식을 따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 식은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반영하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식은 없다. 2회, 반복 뽑기했다는 건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곱사건이다. 그러면 곱사건이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난 순서 안 중요한데? 저 식을 갖고 오게 되면 난 순서 중요하게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 순서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1회고요. 이게 1회, 그 다음에 여기는 2회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될 것은 1회에서는 몇 권을 뽑는다고요? 한 권이에요. 그러면 2회에서는 몇 권이에요? 라고 하면 3권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고요. 한 권짜리하고 3권짜리는 덩어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용이 순서가 안 바뀝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게 A면 이렇게 되고 B면 어떻게 돼? A, C, D. C면 어떻게 돼? 이거 A, B, D. 이거 D면 어떻게 돼? 이거 A, B, 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 근데 위아래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1회가 이렇게 B, C, D를 하고 2회에서 A라고 쓰고 싶으면요 절대로 이 식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4 컨비네이션 3을 쓰는 게 먼저예요. 4권 중에 3권을 먼저 했고 남은 거 하나를 포장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내용도 한 권, 3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다시 한번 돌아봐서 지금 이 식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이렇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 하면은 4가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덩어리가 다르니까 헷갈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봐두세요.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2권 포장해봐라 라고 설명했어요.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네, 쌤.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이 4권 중에 2권 잡아서 포장했어. 남은 2권을 갖고 와서 또 포장해야지 라고 하면 2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 3, 2, 1 곱하기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거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6가지야?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게 1회라고 했죠. 여기는 2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회일 때는 어떻게 돼? 하면은 여기에 바로 A, B가 뽑히면 여기 있는 2회에는 CD를 뽑았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또 A 기준이면 AC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BD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A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BC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가 AD가 될 거고, 여기서 B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AC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C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AB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곱사건이니까 두 건인데 똑같은 덩어리죠. 두 건.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AB가 먼저 뽑히고 CD가 나중에 뽑혀. 이것과 CD가 먼저 오고 AB가 나중에 와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AB가 먼저 뽑히고 CD가 나중에 오는 것과 CD가 먼저 오고 AB가 나중에 오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네 두 개가 다른 겁니까? 아니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이 잘 들어야 될 게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AB와 CD가 이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 즉 2개의 덩어리를 2개의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가짓수를 삭제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하면은 바로 2팩분의 1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해? 하면은 똑같은 덩어리 몇 개냐? 덩어리가 2개. 현재 이것을 2자리에 나열하기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삭제해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그젠플 딱 2개만 더 보여줄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지금 현재 뽑는 횟수가 1회일 때와 2회일 때, 그리고 2회일 때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발췌할 거냐, 아니면 한 가지 환경에서 반복 뽑기 할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잘 봐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책이 6권이 있어. 책이 6권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 만약에 1권, 2권, 3권 이렇게 한번 쪼개주세요. 그러면 덩어리가 다 다르겠네? 그러면 6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몇 권이라고? 1권. 두 번째는 뭐라고? 2권. 세 번째는 뭐라고? 여기는 DF. 이렇게.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어때요? 서로 다르니까 이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분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3권이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6 컨비네이션 3하고 3 컨비네이션 3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 내가 앞에서 A, B, C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회에서 내가 DF를 뽑았어 라고 하는 내용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DF가 먼저 오고 A, B, C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얘는 이 식은 어떻게 돼? 다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야. 방금 설명했듯이 얘랑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왔어를 중요시 여길 거란 얘기야. 이 곱사건은.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이게 중요치가 않잖아. 누가 먼저 나왔는지가 안 중요해. 맞아. 그래서 그 뒤에다 뭘 깔아야 돼 하면은 이 2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이 팩토리아를 삭제해 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만약 그러면 3권, 아니 2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A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2회에서 CD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회에서 EF가 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랑 AB가 먼저 오고 EF가 나중에 오고 마지막에 CD가 오는 것은 얘랑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거랑. 근데 우리 눈에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AB가 먼저,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EF.
결국 누가 먼저 나왔는지는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야 하면은 3개. 그러니까 현재 AB가 맨 앞에 있으면 CD, EF. 가운데 있으면 CD, EF 왔다 갔다. 맨 밑에 CD, EF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나는 이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야? 3개. 그러면 3개를 나열한 것을 삭제해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3개의 똑같은 덩어리가 나열되는 거, 요 3개가 나열되는 것은 삭제해주겠다. 즉, 서로 다른 덩어리면 삭제가 안 된다. 같은 덩어리면 뭐 한다? 이것이 나열될 때 같은 덩어리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이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곱사건의 형식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순서를 중시 여기는 그 식을 그대로 따라주고 마지막에 가서 그 순서를 삭제해 줘야 한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바로 이것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조합에 대한 해석, 기본적인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의 차이를 못 느끼시면 절대로 문제 풀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뽑는 시행의 수가 한 번일 때는 n 컨비네이션 r로 끝나겠지만 뽑는 시행의 수가 2회 이상이 됐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발췌할 거냐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 뽑기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책에다가 업데이트하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하자? 다시 돌아와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배우면서 바로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곧 이어서 중복 허락하는 조합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